임대차의 법률관계, 묵시적 갱신. 이는 법정갱신과 같은 말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냥 살아요. 계속 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임대인도, 즉 집주인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요, 다른 것은 전과 같은데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다 보니까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 이게 시험에 나오죠. 이 각 당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첫째, 임대인 맞습니다. 임차인도 맞아요. 즉 둘 다 되는 겁니다. 둘 다 해지 통고 가능해요. 여기서 이 해지는 장래여죠. 장래적으로 임대차를 끝내겠다는 것이죠. 이 지문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됩니다.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 세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까지는 연결짓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 임대차, 이 전자는 앞전자입니다. 앞에서 했던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했던 담보는 소멸됩니다. 어느 경우죠? 묵시적 갱신의 경우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있고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이 있어요.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게 없고요. 건물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게 없습니다. 시험은 여기에서 집중되죠.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나와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회경제입니다. 건물을 부수지 않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 부속물을 떼어내지 않는 방향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는 지상물을 부수지 않는 방향으로, 즉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건물 등기 이 부분에서 이 건물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 부속물을 떼어내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즉 계속 부속시키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셔야지만이 이게 풀립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사회경제, 지상권에서 봤던 것과 같은 개념이죠. 물론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하나 보면은요. 토지 임차인은 이런 경우죠. A 소유 토지를 B가 빌립니다. 이 빌릴 때 건물을 지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B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B 소유 건물이죠. 이 토지 사용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은 이 B는 A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합니다. A가 거절을 해요. A가 거절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B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을 A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A의 동의 필요 없어요. 왜? 형성권이니까 A의 동의 승낙이 없어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 헐지 않는 것이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주목하세요. 갱신 청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 임차인입니다. 자, 집이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봐야죠. 부속물이 이겁니다. 부속을 시킨 거예요. 이 집에다가. 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기름 보일러는 주택과 독립되죠. 독립성이 있어요.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면은 뭐가 되죠? 주택에 대해서 구성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웠던 거, 건물의 구성 부분 뭐가 있었죠? 시멘트. 이 시멘트를 모래하고 섞어서 모래 물 섞어가지고 건물 질 때 써버리면은 구성 부분이 돼버리죠. 그러면 독립성이 없었죠.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은 건물과는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면, 즉 구성 부분이 되었다면 시멘트 경우 생각하면 돼요. 이 경우에는 가액 증가 부분이 현존하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볼까 싶어서 내가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볼 부분은 이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항상 인정되는 게 아니라 부속시킬 때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켜야 됩니다.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가지고 부속을 시켜야 돼요. 그 경우에만 건물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거를 떼어내야 되죠. 떼어내면은 사회 전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죠. 따라서 이 부속물을 떼어내지 않고 유지시키는 게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권리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는 사회 경제와 관련된 거죠. 일종의 이게 공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인데 그냥 강행 규정이 아니고 앞에 뭐 붙어 있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양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 편면적입니다. 한쪽으로만 강행 규정이란 것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죠. 그러므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무효라는 거.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는 무효라는 겁니다. 관련하여 시험에 좀 나오는 게 또 이거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 자체가 아니에요. 즉,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도 유효합니다. 여기서 비용은 뭐죠? 필요비와 유익비죠. 이 지문도 중요해요.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차지권은 뭐냐면 땅을 빌렸다는 거죠. 즉 토지 임차권이에요. 이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부분 보세요.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안 봤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차지권은 등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차지권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건물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차지권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A 소유 토지에 대해서 B가 토지만 빌립니다. 그리고 B가 건물을 신축해요. 그리고 등기를 치면은 보존 등기가 되죠. 신축이니까 새로 생겨났잖아요. 따라서 보존 등기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B가 C에게 매각합니다. 그러면 C가 소유자가 되죠. 이 토지 소유자가 C라는 거예요. 이 경우 B는 이 부분에 있었던 토지 임차권을 C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즉 대항할 수 있습니다. C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헐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은 토지 사용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C는 B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B는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경제에는 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허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는 손해거든요. 따라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 건물을 계속 전속시키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 세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은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도 인정합니다. 경제사정 변경은 임차인의 잘못, 즉 과실과 상관이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도 인정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죠?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건물주죠. 건물주가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해요. 부속시킬 때 동의 받아서 하게 돼 있죠.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죠. 그러한 물건을 부속시켜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3번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죠. 하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요, 채무자의 과실이 있으면은 해제권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배상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수 청구권, 자 이런 경우죠. A 소유 토지가 있어요. B가 토지만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B가 건물을 지어요. 토지 사용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B는 이 건물을 헐지 않고 매수 청구를 하죠. A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5번은 답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해도 유효한 경우는 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죠.
유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해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상한 청구 관련해서는 임의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당사자 간에 달리 규정해도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이 차임에 대해서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를 만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게 되면요, 무효가 됩니다. 즉,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3번, 토지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권. 이를 금지시킨다 그러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따라서 이는 무효가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못하게 금지하면은 무효가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시키면은 무효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갱신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인정되는 것은 뭐가 있죠? 공익이죠. 건물을 부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강행 규정입니다. 부속물도 마찬가지고요. 떼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공익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면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의무에 대해서 틀린 것, 판례감 1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집에다가 못을 함부로 안 박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공동임차의 경우에는요, 차임 지급에 대해서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 책임 이런 것이죠. 3명이 임차인인데 차임이 120원입니다. 그 경우 집주인이 40원씩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에게 120원 전체를 다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연대 채무입니다. 일시사용은 숙박계약, 즉 여인숙 숙박계약 이런 건데, 이 경우 임대인은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요. 일시사용의 경우죠. 따라서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안전배려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됩니다. 임차물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되죠. 임대인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다만 경미한 수선, 즉 소액 수선의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1번,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유효합니다. 이 경우는 임차권 양도죠. 가능합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그럼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그만큼 해당하는 차임에 대해서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 그와 같은 청구권을 배제하게 되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죠. 따라서 이는 편면적 강행 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게 되면요, 그 건물을 헐어야 되죠. 그러면은 사회경제에 반합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부속물에 대해서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배제에 마찬가지예요. 이 부속물을 떼어내는 게 아니죠. 그대로 놔두는 게 공익입니다. 그에 위반된 약정은 무효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된 내용은 무효입니다. 5번. 임대차인데 기간의 약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지 통고를 임대인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임차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의 해지권만을 배제한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거죠.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임대차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필요비 상환 청구는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비 상환 청구는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해야 돼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제3자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이 약정은요, 유효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표면적 강행 규정이었죠. 그리고 건물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역시 표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죠. 그러나 비용 상환 청구권 관련해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4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죠.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렸어요. 상황을 이해해 봅시다. 건물주가 있어요. 즉 임대인이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전대죠. 전차인이 돼요. 동시에 여기는 전대인이 되죠. 이 경우 우리가 본 것은 전대예요. 따라서 이 부분 계약도 유효하고요. 이 부분도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더라도 이 부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대차 관련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즉, 이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없어도 돼요. 따라서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전대인이죠. 전차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대인이고 여기는 임차인이에요.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았다. 어느 임대차죠? 이 부분이죠. 이 경우에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유효합니다. 그 말인즉슨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손해가 없는 거예요. 임대인은 돈을 받았거든요.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손해 발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논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다음 강의에서 전대차가 어차피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임대차인데 경고한 건물이랍니다. 이 경우 전속기간은 30년을 넘지 못합니다. 지상권에서 봤죠? 수목이나 경고한 건물은 30년이죠. 임차인의 권리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필요비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데 이 개념 자체가 틀렸죠? 필요비는 이런 겁니다. 이만큼 가치가 떨어졌어요.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고쳐야죠? 이게 바로 필요비예요. 그리고 가액 증가, 이 부분이 바로 유익비입니다. 가액 증가 현존이 바로 유익비예요. 원래 있던 가치를 초과한 증축한 부분이죠. 2번은 부속물 매수에 대한 내용이네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경우죠. 이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에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혹시 이것도 외우나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이 부속물을 누가 이제 사용하죠? 임대인이 써야겠죠. 임차인은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돼야지만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임대차 종료 전에는요. 그러면 임차인이 계속 써야죠.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가라 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자기가 쓰면서 왜 사가라 그래요? 말이 안 되죠. 3번 이 경우는요. 이 지상 건물을 부수지 않는 방향이 바로 공익입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는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해양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건물은 부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철거 청구를 해도 건물 소유자는 대항할 수 있거든요. 4번 건물 매수 청구 문제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부분은 맞죠?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청구를 하죠. 없이 됐으니까 어떻겠어요? 갱신 청구해서 거절을 받죠. 그러고 나서 매수 청구하는 거죠.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러면은 기간에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죠. 따라서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했는데요. 임차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고요.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 이런 거죠.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죠. 토지의 경우 뭐였죠? 이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이 지상물이죠. 즉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임차권, 이거는 임차인의 권리죠. 임대인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권 둘 다 돼요. 장래에 향하여 돈 만드는 거죠. 둘 다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줬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채권 누구 거죠? 당연히 임차인 거죠. 임차인이 살면서 들였던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 임차인의 권리죠.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서 부속시켰던 물건을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이건 뭐죠? 강행법규가 아닌 거죠. 즉 임무법규를 찾으면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는 현면적 강행법규죠. 즉 강행규정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이미 규정이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유효합니다. 굳이 이해하자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렸죠. 따라서 굳이 강행법규에 의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여도 이 건물은 부수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서적 자체에 맡깁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차임 감액 청구권은요. 감액입니다. 이거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그 경우는 무효입니다. 5번 기간에 약정이 없기 때문에 각 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즉 임차인도 할 수 있고 임대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이 경우에서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약정한다면요. 이는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가요. 전세권과 임차권입니다. 둘 다 건물이죠. 따라서 건물에 대한 부속물 맞습니다. 만약에 지상물 매수 청구 이런 말이 있어서 틀렸겠죠.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에 대해서 인정이 돼요. 자, 여기서 전세권은요. 용익권 있죠. 물론 담보물권성도 있습니다. 전세금 제때 반환 안 해주면은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경매권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성도 있어요. 이 건물 임차권, 용익권이죠. 즉 사용수익이죠. 사용수익 하다가 유익비를 발생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만큼의 재산이 있었어요. 고장났습니다. 고쳤어요. 그리고 증축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이 유익비죠. 증가분, 이보다가 더 올라간 이 부분이 증가잖아요. 이 부분이 현존하면은, 즉 가액 증가 현존하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다만 그의 나머지 조건도 있죠. 기간이 만료해야지만 되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 아까 설명드렸죠. 건물과 관련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 건물 임차권은 차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예요. 다툼 있음 판례에 따른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의뢰 승낙을 요하지 않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죠. 상대방의 동의 승낙과 상관없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형성권이에요.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대상은요.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고요. 무허가 건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3번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이 됐답니다. 을이 임대한 토지하고 제3자 소유 토지 걸쳐서 건물이 된 거죠. A 소유, B 소유인데 건물이 이렇게 걸친 경우에요. 이 경우에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불이행 때문 여기서 갑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채무불이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매수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은 돈을 똑바로 내고 있어야 됩니다. 채무불이행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해야죠. 그렇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갱신 청구를 하죠. 그러고 나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 후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맨 처음은 기간 만료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옳은 것은 판례가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전혀 틀리죠. 동의도 필요 없고 무허가도 되고 미등기도 돼요.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임차인이 A입니다. 그리고 타인은 B예요. A가 자기 것도 아닌 B의 것을 사가라 라고 청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행사할 수 없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게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거랑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타인 소유 재산을 매각하는 그 계약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3번.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데 갱신을 청구해야죠. 않더라도 이게 틀렸어요. 갱신 청구한 다음에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습니다. 그 결과 기간에 정황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했다는 거죠. 기간 만료하고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는요, 갱신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해왔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굳이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즉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죠. 이는 표면적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무효죠. 공익은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게 공익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경제입니다. 따라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되는 이러한 설문은 유효가 아니고 무효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틀린 것은 판례가 1번.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되죠. 왜 그렇지요? 임대차가 안 끝났다면 현재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 부속물을 사가라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 중이니까 여전히 세입자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 즉 이 부속물을 팔아먹으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일시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잠깐 사용에 필요했던 부속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임대인에게 사가게끔 하면 그 임대인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 사용하고 끝난 거예요. 이건 지금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 맞죠? 따라서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전대가 적법합니다. 그럼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적법하다. 전대가 부적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차해준 경우죠. 즉 전대차 해준 경우죠. 그 경우는 부적법한 전대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그 경우 전차인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만의 특수목적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뭐죠? 임대인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 청구죠. 필요비 상환 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하세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이에요. 이 경우 6개월은 제척기간이죠.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른 1번.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죠. 토지는 아닙니다.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도 인정이 되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이 되죠. 불법한 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불법한 전차인은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죠. 즉, 이 3자간 관계에서 여기가 전차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게 부적법한 경우예요. 이 전차인은 부적법한 전차인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너 나가 그러면은 전차인은 대항할 수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건물을 비워줘야 돼요. 다만 관련해서 손해본 것은 이 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즉, 이 부적법한 전차인의 경우에는요, 쫓겨날 사람이에요. 따라서 쫓겨날 사람이 무슨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되겠어요? 인정이 안 되겠죠? 따라서 적법한 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면은 임대인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맞네요.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어요. 구성 부분은 시멘트죠. 모래와 섞은 시멘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이 경우는 증축했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하면 됩니다. 부속물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했어요. 그러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하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맞죠? 5번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이게 뭐죠? 유익비죠. 유익비 이 부분은요. 즉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해도 강행법 위반이 아니죠.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죠.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경우도 유효합니다. 이게 그거죠. 증축한 이 재산을 임대인 소유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죠. 그렇다 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옳은 것은 판례에 따른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행사는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반면에 피업비 상환 청구권은요. 지출 즉시예요.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으면 부속물이 아니죠. 더 이상. 그냥 구성 부분이고 건물 그 자체죠. 부속물이 아니죠. 부속물이라면 건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것을 말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면 안 되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답니다. 안 되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하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에게 일시적 사용이 필요했을 뿐이지 임대인에게 앞으로 계속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속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6개월이죠. 실적 기간이. 임대차 계약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른 1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맞아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 관련해서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 소유자일 것, 그러한 것은 요건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임차 기간은요,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상환 청구할 돈이죠. 따라서 그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죠. 그 갱신은 당사자 사이의 이익이지 제3자에게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않는다 해서가 틀렸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되죠. 그 경우 임대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차임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게 공평합니다. 공동임차는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죠.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를 한 경우에요. 소송이 되어서 결국은 법원이 결정했죠. 그러면은 지원 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얘기인데요. 법원 결정 다음날부터가 아니고 이와 같은 증액 청구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기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2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은 해지할 수 있죠. 그러나 2기를 1기로 더 줄여버린 경우에요. 그러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따라서 이는 표면적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토지 임대차입니다. 갑이 임차인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문제네요.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른 1번 미등기 모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기간 만료되면 갑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건물 부수는 것은 공익에 관하죠. 사회경제에 관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표면적 강행 규정이었어요. 이에 위반되면 무효죠. 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요. 그 경우 매수 청구는 전체에 대해서 하면 안 되죠. 구분 소유권 범위 내에서 해야 되죠. 갑이 차임을 연체했어요. 즉 채무 불이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즉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그 과정에서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계속 점유 사용 부분에 대해서 토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 줘야죠. 갑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죠. 이 건물은 갑소유입니다. 틀린 것은 8회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어요. 그리고 갱신 청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누가 원하지 않았을까요? 비용상 을이라고 봐야죠. 즉 을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죠. 마치 갑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을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단 풀죠. 즉 갱신 거절을 받았다면 이때는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이 차인액을 연체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즉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이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죠. 필요는 없다 해서 틀렸어요. 4번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래는 보존 등기가 갑으로 돼 있었죠.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요. 병이 건물주가 된 경우죠. 그래서 이루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이 됩니다. 토지 임차권, 즉 토지 사용권이죠.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요, 즉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되거든요. 철거 청구합니다.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병이. 그러면은 이 건물 허려야죠. 사회 경제에 반하죠. 공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부수지 않으려면은 갑의 토지 임차권이 병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되죠.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을 소유죠 지금. 그러면 을이 있고 갑이 있으며 병에게 된 거죠. 이 경우는 양도예요. 토지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을의 동의가 없었죠. 을의 동의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을이 동의를 안 해줬었거든요. 왜 을의 동의가 없으면 병이 대항할 수 없나요? 을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귀한 방해, 배제, 촉구권이 있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갑은 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이 건물은 갑 거죠. 틀린 것은 8회감 1번. 무허가 건물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갑이 차임연체했어요. 그러면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청구권 행사하려면 자기 의무를 똑바로 이행해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갑이든 을이든 각 당사자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 경우 임차인 갑은 지상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이 먼저 해지 통고를 해왔기 때문에 갑은 갱신 청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죠.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을이 병에게 양도한 거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대항력이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즉 새로운 양수인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원래 을 소유였죠. 여기에 대해서 갑이 토지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죠. 그런데 이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답니다. 토지 임대차가 등기를 한 경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기 시작하죠. 그 상태에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대차가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갑 소유 건물이 있었죠. 갑이 Y 건물 신축했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을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죠. 그러면은 을이 병에게 양도했어요. 이 경우 이 건물을 허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회경제는 이 건물을 유지시키라 그러죠. 그러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건물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또는 무허가든 미등기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갑은 임대인이죠. 갑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임대차는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이죠. 이 소유자는 언제 필요하죠? 매매 등 처분할 때 필요하죠. 그런데 계약의 내용은 사용 수익에 대한 거였어요. 따라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이 계약은 성립합니다. 갑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을은 갑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임대차죠. 따라서 이 경우 등기 절차 협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건물 등기를 했어요. 그 경우에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 이 임대차는 뭐죠?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등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건물 등기가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즉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판단하는 방법 좀 복잡하면 단순하게 보셔야 되죠. 건물을 유지하는 게 사회경제에 맞습니다. 임대차에 효력이 없다 이래버리면요. 즉 제3자에 대해 임대차에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제3자가 철거 요구하면 철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효력이 있다 그래야 됩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을의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건물이 현존하죠. 이 경우 을은 갱신 청구할 수 있죠. 만약 이를 거부당하면은 그때 가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이죠.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익이 차임액은 이거죠. 줬는데 안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또 안 줬어요. 그러면은 이익이 차임액에 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지할 수 있어요. 연속하여 2년일 것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액수가 이익에 달하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 액수.